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여름 참 길죠.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네. 참 이쯤 되면 끝날 것 같다. 그런 맞아. 싶기도 한데 또 덥고 그죠? 입추가 딱 지나면 네.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쌀쌀한 한가? 찬바람기가 있나 이래야 되는데 입추가 지났지만 여전히 이렇게 기나긴 여름만큼 네. 내 통장의 숫자가 길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와, 그럼 뭐 장난 아닌데. 견딜 수 있죠. 견딜 수 있지. 자, 오늘은 여러분께 공지사항 3가지를 알려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3가지나? 예. 저희가 따로 인스타를 안 해서 이렇게 다 말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네요. 맞아요. 자, 첫 번째는요. 네. 이 쓸공 언니가 스포티파이에서도 업로드를 시작했습니다. 자, 뭐 스포티파이도 이제 대형 플랫폼인데 저희가 네. 그동안 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스포티파이를 사용하시는 쓸공님들도 편하게 쓸공 언니를 들으실 수 있게 되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공지사항. 네. 음질 개선 작업인데요. 네. 우리 1화부터 90화까지 에피소드들이 부끄럽지만 음질이 안 좋잖아요. 맞아요. 울림도 좀 크고. 네.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쓸공님들께 진짜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네. 왜냐면은 찐 쓸공님들. 네. 네, 그분들 정말 정주행 하시는데 맞아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내가 자다가도 꿈에 나와. 맨날 이불킥하고. 그쵸? 이불킥하고. 네. 너무 마음에 걸려가지고 안 되겠다. 이게 아무리 바빠도 이건 하자. 그래서 이제 요즘 리마스터링 작업을 제가 하고 있어요. 언니가 진짜 고생이 많으세요. 이 더운 여름에. 네. 예전 같으면 이 작업을 사운드 엔지니어 분들한테 부탁드려야 하는 이 좀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일인데 요새 와 AI 덕분에 야 세상 좋아졌더라 진짜. AI 덕분에 제가 직접 리마스터링을 하고 있어요. AI 비서를 두고 네. 같이 하시는구나. 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목소리에 약간 울렸던 거 있죠. 네, 네. 이거를 AI가 없애주더라고. 대단하다. 와, 진짜 신기하더라. 아직 음질 개선 작업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일단 그 스포티파이에서 84화부터 최근 에피소드까지 네. 울림 없는 소리로 들으실 수 있도록 업로드를 했습니다. 스포티파이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네. 아주 좋은 음질로 들으실 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플랫폼들에서도 이제 앞으로 적용을 해나가려고 맞아요. 저희가 이제 거북이 같이 저희 둘이 하는 거라서 네, 하나, 두 개 정말 네. 그런 마음이 우리 쓸공님들한테는 내가 직접 차려드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손님 초대했는데 왜 그런 거 있지? 집밥처럼. 집밥처럼 누구한테 맡기기 싫은 거야. 배달 음식 안 되고. 배달 음식 안 돼. 내가 맛없어도 내가 차려서 대접하고 싶은 마음. 맞아요. 네. 귀한 손님들이기 때문에. 네. 자, 그동안 음질도 이제 눈 감아주시면서 들어주시는 쓸공님들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자, 마지막 3번째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네. 이 저희가 방송을 애플 팟캐스트, 그다음에 유튜브, 그다음에 팟빵, 네이버 클립, 플로 이렇게 4개의 플랫폼에 업로드를 해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플로 업로드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소식이네요. 네, 조금 아쉽지만 8월 31일까지만 그 플로에서 쓸공 언니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동안 플로를 통해서 들어주시고 또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네. 정말 좀 약간 아쉬운 마음과 또 한편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른 플랫폼에서는 계속 업로드가 되니까요. 걱정 마시고요. 평생 팟캐스트 해달라고 그 해주신. 맞아요. 그 댓글 봤어요. 예, 쓸공님이 계세요. 네. 애플 팟캐스트 아이디 02 8개. 별이 5개가 아니라 02 8개. 쓸공님 말씀대로 네. 평생을 목표로 네. 예, 열심히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투자에 대한 생각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맞아요. 네, 자, 열정 씨의 책 소개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투자에 대한 생각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자, 혹시나 지난 방송을 못 들으신 슬공님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같이 읽고 있는 책, 투자에 대한 생각, 책 소개를 다시 한번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투자에 대한 생각은 오크트리 캐피털의 회장이자 투자가로 유명한 하워드 막스라는 분이 쓰신 투자 철학에 대한 책인데요. 네. 이분은 본인의 투자 철학과 재정 운용 방식,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의견을 메모 형식으로 전달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 메모를 바탕으로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투자 철학을 담은 책이 바로 이 투자에 대한 생각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책에는 다양한 투자 철학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네. 일부에서는 리스크와 방어 투자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네. 오늘은 주식시장의 주기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주식시장의 주기라고 하면 지난번에 소개해 주신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이 생각나는데요. 그렇죠. 네. 오, 그렇다면 하워드 막스가 생각하는 주식시장의 주기와 비교해서 같이 들어보시면 더 재밌겠네요. 그렇죠. 예. 맞아요. 앙드레 코스톨라니 할아버지도 증권 시장의 순환 이론을 주장을 하셨죠. 그래서 달걀을 세운 모양으로 주식 시장의 상승기와 하락기를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 주기를 코스톨라니의 달걀이라고도 부르죠. 네. 사실 하워드 막스의 주기 이론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코스톨라니의 달걀이 더 궁금하신 분은 코스톨라니 2부 증권시장 순환이론 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의 생각 책으로 돌아와서요. 네. 보통 우리가 투자를 시작할 때 투자 대상 기업 혹은 주식의 가치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 방송에서도 이 가치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자주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가치보다는 네. 주식 가격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뭐 가치와 가격은 같은 것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대부분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의 가치에 맞는 그런 가격이 책정이 되죠. 예, 제가 가치와 가격의 차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네. 어떤 실생활에서 극단적인 좀 예를 들어볼게요. 극단적인. 네. 자, 집에 대대로 갑오로 내려오는 그림이 있다고 칩시다. 네. 우리 집에도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근데 이사 다니다가 없어져가지고 네. 아쉬운데 어쨌든 네.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이 이 그림은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1억의 가치가 있는 그림이다 라고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집에서 이 그림은 1억의 가치가 있는 그림이에요. 그쵸. 그죠? 네. 하지만 이 그림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그거는 나가봐야 알겠는데 시장으로. 그렇죠. 네. 아직 가격이 없죠. 없죠. 네.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네. 왜죠? 수요자가 없잖아요. 아직은. 그쵸. 맞아요. 제3자인 누가 나타나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사겠다고 나타나거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감정을 받기 전에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거기 나가야지. 어디지? 명품 진품. 그러게. 자, 왜 수요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느냐? 자본주의에서 가격이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형성되기 때문이죠. 그쵸. 그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 네. 자, 그래서 이 그림에 1억의 가치를 수요자가 인정을 하고 사려고 할 때 비로소 1억이라는 가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 가치와 가격은 어쩔 수 없이 서로 다른 상태로 존재하는 얼마간의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네. 하지만 언젠가 가격과 가치는 수렴하게 되는 것이죠. 맞아요. 네. 이렇듯 이제 주식 가격도 가치와 가격의 관계는 네.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특정 시점에 항상 가격과 가치가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가격이 이제 가치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죠. 수요자가 나타난다면 네. 인정하는 가치만큼 가격을 주고 살 테니까. 네. 그런데 하나의 시점만 딱 떼어내서 그 주식의 가격을 살펴보면요. 네. 이 가격에는 그 기업의 가치와 같은 이제 기본적 요소와는 전혀 상관없는 두 가지 요인이 추가로 반영이 된다고 하거든요. 네. 이 두 가지가 뭘까요? 글쎄요. 바로 이제 기술적 요인과 심리라고 책에는 나와 있어요. 그렇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술적 요인은 주식의 수급 상황, 즉 이제 공급과 수요를 의미하고요. 네. 모든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고 우리가 경제학 원론에서 배웠죠. 네. 그러니 같은 맥락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이 바로 심리, 즉 사람이라는 건데요. 네. 아까 그 언니의 그 그림 비유에서 본다면 네. 집 안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생각하는 이 그림에 대한 심리는 그렇죠. 1억이라는 어떤 가치를 매겼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 심리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네. 이 심리에 의한 영향 때문에 결국 주식 시장은 오늘의 주제인 이 주기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고 하는데요. 네. 책에서 하워드 막스는 주식 시장의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든 커졌다가 작아지고 증가했다가 하락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즉 이제 주기가 반복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주기가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역사나 경제 같은 사회과학 분야의 프로세스에는 인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되게 인간은 감정적이고 일관되지도 못하고 또 꾸준하지도 않고 단순하지도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포함할 때 대부분의 프로세스의 결과는 매우 다양해지고 주기적으로 변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주가는 내재 가치 이외에도 인간의 심리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요. 그렇죠. 또 이 영향으로 주식 시장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주기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주식 시장에 나타나는 이 탐욕과 공포의 주기는 쉽게 이제 시계추에 비교할 수 있는데요. 네. 코스톨라니 할아버지가 달걀에 비유했다면 하워드 막스는 시계추에 비유를 한 거네요. 그렇죠. 다들 이제 쉽게 설명해 주시려고 노력들 하시네. 그렇죠. 난 공감돼. 우리도 왜 쉽게 설명하려고 얘 많이 들잖아. 언니 아까 방금 극단적인 예 들어. 극단적인 예. 우리 집에 있었던 그림. 맞아요. 이게 쉽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실. 옛날 이제 우리 어릴 때 가정집에는 이 시계추가 있는 시계들이 꼭 하나는 있었잖아요. 맞아. 그 소리 그립다. 정각마다 댕댕 치고. 그러니까. 좀 커. 그리고 궤종시계. 맞아. 심심하면 쳐다보고 있고. 네, 맞아요. 저는 밤에 좀 무섭더라고, 그 시계 소리가. 맞아. 그런 궤종시계들이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가 있었어요. 네. 이 시계추를 잘 떠올려 보시면 주식시장의 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건데요. 이 시계추 움직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양극단을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시계추처럼 양쪽 극단을 오가는 규칙적인 움직임. 이 바로 주식시장의 몇 안 되는 신뢰할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거든요. 신뢰할 수 있는 특징. 그래 진짜 몇 개 안 되네. 몇 개 안 돼요. 주식시장에서 믿을 만한 게 없잖아. 없죠. 근데 이 움직임은 신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떤 움직임인지 한번 볼게요. 네. 이 시계추의 한쪽 끝이 주식시장에서는 바로 탐욕의 극단이에요. 탐욕의 극단이라. 탐욕의 와, 극단. 약간 문학적인 표현이다. 그렇죠. 이 탐욕의 극단에 놓인 시장은 보통 리스크에 대해 안심하는 그런 시장이죠. 그치. 탐욕에 눈이 멀어서 리스크가 안 보여요. 그치, 내려놓죠. 네, 맞아요. 즉 이제 수익에 대한 높은 관심 때문에 나는 이 리스크를 부담하겠다라는 투자자의 생각이 커진 시기인데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신중함을 잃고 매입을 서두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매수를 하고 있고요. 나오는 전문가들마다 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요. 가격은 또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투자 성공담은 주변에서 계속 들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고점에 매수하지 않기란 정말 득도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일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 번 말하지만 딱 버블의 상황이잖아. 그렇죠. 버블. 탐욕의 극단. 탐욕의 극단. 그렇죠. 반면에 이 시계추의 반대편 끝은 네. 공포가 만연한 시장인데요. 공포의 극단. 네. 당연히 리스크 회피 수준이 높은 시장을 말하고요. 네. 이때는 또 가격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이라도 팔아서 얼마라도 건져야지 라는 심리가 커지니까 이때는 또 매도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시계추처럼 양극단을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주식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시계추 운동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시계추의 중간, 네. 즉 이제 중도에 머무르는 시간보다는 양극단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크다는 거거든요.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특징에 대한 비유는 그 놀이공원에 가서 바이킹 타 보면 그쵸. 네, 굉장히 와닿을 수 있는데요. 네. 우리 왜 아래쪽 중간 지점은 굉장히 빠르게 쌩 하고 지나가는 방면에 양끝 제일 꼭대기에서는 막 굉장히 영원의 순간 같잖아. 맞아요. 되게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물리적으로도 좀 길어. 그죠. 네. 제일 꼭대기에서는 몇 초인데 막 중간 지점보다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실제로도 그렇다 하고. 네. 또 그러다 반대 방향으로 꺾고. 맞아요. 그런 거구나. 이 물리학적인 법칙이 주식시장에도. 맞아요. 이 주식시장도 이 시계추나 바이킹 운동의 특징을 이제 그대로 닮아서 네. 미지근한 안정기보다는 양극단, 버블 상태에서 오래 머물면서 거품을 키우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워드 막스가 설명하는 주식시장의 주기란 이 시계추 운동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시장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주식시장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라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해하셨죠?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런데 책에는 주식시장의 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도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뭘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주기의 규모. 그러니까 시계추 운동이 얼마나 큰 폭으로 움직일지 그러니까 바이킹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가 고점이냐 어디가 저점이냐 그건 알 수 없다. 항상 그 투자자들이 고민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죠. 그리고 타이밍 언제 시계추가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바꿀지 그치. 그 시점에 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쉽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매해 태풍이 온다는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정확히 언제 얼마의 규모로 올지는 그 시기가 그 근방이 돼봐야 아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자연현상과 매우 비슷한 거 너무 신기하네요. 그렇죠. 이 주기가 반복된다는 것은 언젠가는 주가의 하락이 온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뭐 저도 주식 사이클을 그동안 많이 겪어봤지만 그냥 끝난 것처럼 그랬다가 다시 올라가고. 맞아요. 네, 그 막 신나서 막 그냥 한껏 미래에 대한 뭐 장밋빛 예상을 하다가 내려오고 그게 주식시장인 것 같아요. 시소 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이 하락장이 어떤 규모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기와 관련해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파워 제인 저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찾아봤죠. 그렇군요. 책에서는 반복되는 주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를 3가지 정도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도 3가지나 있네요. 그렇죠. 들어보세요. 3가지 방법. 네.
첫 번째 방법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노력을 2배로 늘리고 2배나? 그 결과에 대해 확신을 가져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다 줄이고 모든 시간을 이 예측을 위해서 쏟아부은 다음에 네가 내린 결론을 믿어라. 이런 약간, 이야기죠. 약간 강성인데? 이건 강성. 쉽지 않은 강성인데. 그런 얘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주기의 타이밍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이 주기라는 것을 무시하고 장기 보유 전략을 택하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제 뭐 자산 배분이나 지수 투자 이런 데서 얘기를 했듯이 좀 게으르게 투자할 수 있는 장기로. 안전하고 나쁘진 않은데 이제 욕심 많으신 분들한테는 또 안 맞는. 그렇죠. 시장 수익률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각 주기에서 우리가 현재 어디쯤에 서 있는지 파악을 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방법인데요. 중도파? 딱 봐도 이 저자가 어떤 방법을 추천할지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방법은 일반인이 하기엔 너무 어려워. 맞아. 그 두 번째는 너무 나 몰라라야. 그러니까 그러니 뭐 세 번째 방법이겠죠. 중용. 그렇죠. 네, 중용. 세 번째 방법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얼핏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네. 하워드 막스는 투자는 절대로 미래를 예측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 다시 말해서 미래는 나는 모른다라고 인정을 하고 네. 대신에 현재를 정확히 알고자 노력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곧 하락장이 올 것이다. 이런 성급한 예측보다는 네. 지금 이 시장이 시계추 양극단에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이 만약에 양극단에서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사실 이런 상황이지만 이 시계추가 당분간 방향을 안 바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거품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바로 하락장으로 가지 않을지언정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본인의 행동을 조절하고 절제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 반복되는 주기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시계추에 어디쯤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렇죠. 이게 진짜 주식시장이 그냥 시계처럼 이 진폭을 일정하게 왔다 갔다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안 돼. 와, 그거는. 네. 얼마나 좋을까. 근데 불가능한 시장이고. 불가능하죠. 네. 그러네요. 자, 주식시장은 시계 진폭을 알 수 없는, 그죠? 알 수 없는 시계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위치를, 시계추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어떻게 생기죠? 이렇게 이제 주기를 이해하고 어디쯤 내가 이 주기에 어디쯤 있는지를 알려면 당연히 시장의 온도를 측정해야 하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비유를 해보면 네. 우리가 외출 전에 오늘 어떤 외투를 걸칠지를 현재 온도를 보고 결정을 하잖아요. 네. 그와 비슷한데요. 시장의 온도가 지금 몇 도냐에 따라서 오늘 입을 옷 즉 주식을 매수할지 매도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겉옷을 고르기 위해서 아침에 일기예보를 찾아서 보잖아요. 네. 이처럼 주식시장의 온도 체크를 위해서도 같은 방법을 쓰면 되거든요. 신문이나 뉴스 또 다른 매체들에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또 이 일들이 무엇을 암시하는지를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정말 꾸준히 철저히 관찰해야 된다는 거네요.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 쓸공 언니가 하는 일이랑 비슷하죠. 매우 유사하죠. 매우 유사하네요. 네. 네.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에서 우리는 주식 고수들을 만나면 보통 이제 앞으로의 시장은 어떨 것 같나요? 뭐 예측을 좀 부탁드려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고 싶잖아, 우리는. 그렇죠. 미래를 알아야만 꼭 이제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잖아요. 네. 그런데 주식 시장에서 이 예측을 정확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주식시장은 인간의 심리가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 예측 불가죠. 그러게요. 그래도 몇 사람 심리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그쵸. 사람들의 맞아. 심리가 작용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시장 예측을 정확히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바로 자기의 의견을 고수하는 사람이다라고 책에는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하락론만 주구장창 주장하다 보면 네. 주기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언젠가 한 번은 맞춘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버티신 거네. 버틴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문가라 하더라도 여러 번 시장을 예측해서 맞춘 사람, 특히나 이제 하락장과 상승장을 번갈아 가면서 맞춘 사람은 네. 굉장히 드물다라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이 얘기 들으니까 이게 마치 왜 인디안이 기우제를 하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하잖아요. 네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하기 때문에. 그죠? 이 얘기가 생각나네. 맞아요. 맞출 때까지 계속 하락장만 얘기하다 보면 주기는 반복되는 거는 사실이니까 네. 언젠가는 맞춘다는 그러네요. 거죠. 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50대 50의 운에 우리의 자산을 맡기기보다는 지금 이 시장이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네. 그래야 이제 바르게 대처함으로써 투자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현실 자각의 중요성을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소크라테스도 했잖아요. 네 자신을 알라. 네가 처한 현재를 알아라. 이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건 좀 높아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네. 제가 소개해드린 이 책의 내용도 사실 불변의 진리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전문가의 의견일 뿐이죠. 예. 그래서 주식시장에 주기가 있다던데 이거 하나에 꽂히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 오히려 이것을 이렇게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락장에서 희망을 갖는 데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상승장에서 경각심을 갖는 데 쓴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게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하워드 막스 이 저자분도 책 서문에서 가장 확실히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투자가 얼마나 복잡한 것인가를 사람들한테 이해시키는 것이라고 해요. 맞아.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측면을 동시에 신중하게 살펴야 하고요. 또 이렇게 다양하고 중요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모아서 사고를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 말인 즉슨 투자는 어렵고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점을 좀 명확히 밝히고 싶으셨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투자회사 대표들이 쓰신 책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뭐냐면은 일반인은 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대신 해드릴 테니 저희를 믿고 맡기시고 약간 이런 뉘앙스로 끝나는 책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이분들이 전문가니까 부탁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않죠. 그죠? 네, 그렇지만 이제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다. 없죠. 네. 복잡한 거라고 하니까 뭐 우리가 겁은 나지만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순하게 하면 되지. 너무 단순하게 하면 안 돼요. 아, 그런가? 죄송해요. 공부를 이제 슬공언니랑 같이 공부를 하고 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좀 마음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주기가 있다. 그렇지만 다양한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부를 마칠까 합니다. 네. 그리고 하워드 막스가 메모를 쓴다고 했잖아요. 이 메모가 지금도 쓰고 계세요. 그래서 그 메모는 오크트리 캐피털 홈페이지에 가면 그 인사이트
인사이트라는 네. 어떤 메뉴 아래 네. Memos from Howard Marks라는 네. 그걸로 한 달에 하나 정도는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올리신 내용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 나는 영어가 좀 힘들다 하면 번역본은 한국경제 마켓 인사이트라는 기사로 누군가가 기자분이 늘 올려주세요. 저도 요거 읽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정보네요. 네. 자, 오늘 내용 중에 저의 이제 마음속에 남은 내용이 눈앞에 있는 현재에 집중하라는 것이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투자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이 삶 전체에도 적용해야 하는 진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제가 등산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산할 때도 산 정상을 바라보면 아휴, 저길 언제 올라가. 맞아. 예, 그러면서 이제 기가 눌려, 사람이. 그래서 힘들어져요. 맞아. 근데 이제 내 앞에 있는 딱 한 발자국 앞만 본다. 예, 요런 마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정상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스모님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예. 이번 한 주는 어제보다 딱 한 발자국만 전진한다. 요런 마음으로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좋네요. 예. 다 같이 실공합시다.